2011년에 그때 당시에 동반성장위원장이 이익공유제라는 명칭으로 이걸 들고 나왔어요. 이건희 회장이 그때는 이제 생전인데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자본주의 국가 얘기인지 공산주의 국가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되게 세게 라이브로 이제 얘기를 해서 보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논쟁이 처음은 아니다. 경영계나 경제계에서 말하는 게 어디서부터가 초과 이익이라고 누가 규정할 거냐.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게 2년 호황 2년 불황이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은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은 하지만 언제 다운턴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여기까지는 충분한 초과 이익이야 그러면서 나누자고 하기가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백종훈입니다. 예. 야, 오늘은 진짜 역대급으로 뜨거운 주제를 가져온 것 같은데. 네, 오늘 지금 원래는 어제죠. 어제 1일 날 어떤 고용노동부가 밝힌 한국형 어떤 분배 방안, 사회연대 임금이라는 조금 생소한 단어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건 논란과 여러 가지 그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슬라이드 보시면 김용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먼저 27일이에요. 지난주 27일이니까 삼성전자 노사 문제를 본인이 좀 중재했다고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자들하고 차담회라고 해서 만난 자리에서 이제 말을 던진 건데 준비를 많이 해서 던진 거죠. 그러면은 초과이익을 사회에 배분하는 어떤 사회적 대화를 하자. 그래서 토론회를 먼저 하고 싶은데 토론회 제목도 미리 정했나 봐요.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 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하겠다. 라고 이게 준비된 말이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라고 알 수 있는데 그런 걸 하겠다고 했다가 일단 의견 수렴을 더 하겠다고 하면서 연기한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 차담회를 하니까 출입 기자들이 많았으니까 바로 인터넷이든 방송이든 다음날 신문이든 기사가 엄청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 비판의 좀 톤의 기사가 많았고요. 그래서 또 그 다음날에 또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서 또 반박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적으로 관여할 권한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때문이란 거는 자료에도 이렇게 언급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계기로 삼성전자 계기로 임금 협약의 계기로 어떤 배분이 공정한지 노사 그리고 뭐 하청 이런 것들이 상생하는 성장 사회를 만들 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거다라고 반박을 하는 그런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좀 단어가 나왔는데 왜 본인 돈이 아닌 건데 본인들이 논의를 하죠? 그러니까 본인 돈이면 본인 돈으로 논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전자가 번 돈이고 하이닉스가 번 돈이지만 이거는 그들의 돈이 아니야. 우리 사회의 돈이니까 논의해보자. 그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돈이니까 우리가 논의한다. 그런 논리가 약간은 소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는 손댈 자격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 그게 상식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전제로 그러나 이 돈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건 그게 옆집이 번 돈 우리가 어떻게 쓸지 논의한다는 얘기라 이게 그게 앞뒤가 안 맞다. 차라리 이거 우리 돈이라고 선언을 해라 그냥. 조금 들어보죠. 상식이 그게 상식이죠. 처음부터 말이 안 맞아서 이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고요. 언론의 비판도 그런 뜻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슬라이드 보면 이게 약간 모순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김용훈 장관이 반도체의 어떤 큰 이익은 세제 지원이나 뭐 이런 사회 지원이 결합해 이뤄낸 성과다라는 또 주장도 펴요. 아까하고 조금 좀 결은 다른데 사회 지원이 결합돼서 특히 뭐 가장 뚜렷한 건 세액 공제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반도체 세액 공제 우리가 해줬다. KH수법 같은데 보면은 뭐 20%씩 세액 공제 해주니까요. 그래서 사회 지원이 결합해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아까 2%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분배에 관여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말하고 조금 모순될 수 있는데 저 말은 우리가 공이 있으니까 우리가 뭘 좌지우지할 명분이 있어.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뉘앙스 그게 같네요. 기업의 이익에 우리는 손댈 이유도 없고 의사도 없고 손댈 권리도 없다는 전제랑 완전히 충돌하는 거잖아요. 좀 충돌하는 것 같긴 합니다. 저 멘트는 좀 충돌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면 충돌하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요 주장의 논리로는 하여튼 사회 지원이 결합됐다. 대표적인 건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이 결합됐기 때문에 뭐 좀 넓히면은 뭐
반도체 산단에 뭐 공급하는 용수나 당연히. 저렴한 전기 이런 음. 것들도 뭐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송전망 같은 것도 그렇고. 예. 그래서 논의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논의를 하려면 저렇게 주장하고 시작해야죠. 그래야 네. 논의가 되지.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 기업 대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되겠죠. 예, 정규직만 이윤을 많이 가져가는데 예.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 뭐 수천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직원들도 약간 좀 이윤을 좀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제목까지 연대임금이라고 좀 모색을 해보자라고 이제 토론회까지 천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 임금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낸 걸 보니까 그걸 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앞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 같네요. 예. 어떻게 정할지도 다 사실은 머릿속에 있어. 근데 다만 이제 언론의 비판과는 별도로 예. 같은 국무위원인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이 바로 또 자기 의견을 또 SNS에 올렸어요. 지금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투자 골든 타이밍인데 예. 반도체 산업 이윤을 생산전 재투자를 해야지 현재의 경쟁력을 거의 상수로 보고 나누는 거 위주로 생각하면 안 된다. AI 시대에서는 압도적인 속도와 투자 이런 규모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라고 예. 김정관 장관은 이제 반대 주장을 SNS에 올린 거죠. 그래서 뭐 좋게 보면 건전한 장관들 사이의 의견 개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걸 딱 염두에 두고 거의 한 발언으로 네, 그렇죠. 보이네요. 그래서 좋게 저격, 보면 노동부 장관 저격. 뭐 반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개 반박. 어떻게 보면 건전한 반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하여튼 충돌한다는 거고요. 의견은 우리 언더스탠딩에 많이 나오시는 우리 김정호 메모리 교수님. 전문 김정호 교수님은 이거는 2% 진행하는 손에 잡히는 경제 라디오에서 하신 말씀이긴 해요. 예. 반도체 이익의 70% 정도는 연구개발, 인재육성, 제조설비 투자에 써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만큼 이건 투자 많이 해야 돼. 메모리 반도체 우리 기술이 이렇게 주도권을 잡은 이 천재의 이루의 기회를 계속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김정호 교수는 하고 계시고요. 저 예. 70이라는 숫자가 진짜 네. 깊은 생각하고 나온 숫자 같아요. 음. 이익의 10%는 직원들 나눠주기로 했죠. 네. 20%는 세금 내야죠. 네. 까딱지 10% 남는 거예요. 네. 진짜 이거는 손대지 마라. 나머지를 다 라는 투자해야 얘기입니다, 된다. 사실은. 거의 그런 얘기네. 그래서 네. 지금 어떤 산업 정책을 하는 산업 장관하고 반도체 전문가들은 정말 투자를 해야 될 때야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 처음에 화두를 김영원 노동장관은 이거 혼자 한 거 아니니까 좀 원청 하청 그리고 뭐 정부의 기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 근데 강요는 아니야. 사회적 대화를 해보자라고 화두를 던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의는 안 되는데 노동부 장관이면 노동 쪽의 차원에서는 던질 수는 있는 얘기 같기는 해요. 특히 정규직 직원들이 이유 없이 원칙 없이 법에도 없이 나눠 가졌잖아요. 네. 파업권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뭐 깡패처럼 뺏은 거 아닙니까? 이거 안 주면 파업한다 그러니까. 네. 그게 깡패가 뺏어간 거랑 뭐가 달라요? 파업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주주들이 회사가. 그러니 이미 한번 말도 안 되게 털렸으니 뭐 다른 사람이 손 내미는 거 가지고 왜 니들은 원칙 없이 덤벼드냐고 말할 상황도 아니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노동부 장관은 그런 얘기 할 수는 있죠. 라는 의견은 없습니까? 혹시 저도 어디서 이런 의견 들어서 전달하는 건데. 그렇게는 아니고 예. 오늘 방송일 기준 2일 날 또 글을 올렸어요. 예. SNS 김용훈 장관이 이제 김정관 산업장관을 반박하는 재반박인 것 같아요. 예. 보면은 투자 강조한 김정관 장관 글에 반박하는 취지인데 이 문제를 초과이익 배분, 뭐 초과이익도 논란이 큰 단어지만 투자냐 분배냐로 보는 건 낡은 문법이다. 하청을 키우고 협력업체를 키우는 동반 성장은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재투자지 이게 무슨 다 나눠 갖고 끝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오늘 또 SNS에 올려가지고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발언을 하고 키워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관 장관에 대해서 또 재반박을 했다. 저 협력업체 나누자는 얘기죠. 노동부 장관 입장에서는. 예. 그 말을 하고 싶은 건가 보네요. 근데 야 그냥 상식적으로 이번에 왜 그 삼성전자 성과급
그것도 내부에서도 난리라면서요. 그러니까 다 같이 어려울 때는 휴대폰에서 열심히 벌어서 반도체 투자했는데 네. 돈 버니까 반도체만 다 먹고 뭐 우리는 실제로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손가락 빨고 이건 뭐 같은 회사냐 아니냐 이럴 바엔 분사하자 네. 뭐 그런다면서요. 네. 근데 내부에서도 그게 잘 안 나눠지는데 음. 그거를 외부의 협력사로 나눠지는 게 뭐 말은 좋은 말인데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정리하면 경제계나 반도체 전문가들은 초과이익이란 단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경제적으로 초과이익이란 게 도대체 뭐냐. 야, 그리고 저거 이거 오랜만에 듣는 말이다 저거. 초과세수를 아까 2% 말씀 잘 지적해 주셨듯이 세금을 많이 내서 많이 벌은 만큼 그 비율만큼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게 사회 재분배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할 유인을 고취하고 성과주의에 맞게 하려면 좀 많은 이익이 나도 그걸 재투자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주주권 침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적자 날 때 그러면 정부가 반도체 회사에 그냥 다른 나라 어떤 무역 그런 문제 고려 안 하고 정부가 돈을 넣을 거냐. 그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하여튼 노동 쪽 전문가들이나 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단 사회적 대화로 그런 기업은 하청업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전자회사 혼자 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데서 논의해 볼 만한 필요는 있다라고 해서 경사노위 같은 데서 논의를 하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그 김영훈 노동장관이 그 얘기를 꺼낸 그날 발표한 건데 삼성전자가 연 1조씩 5년간 총 5조 원을 이 중소협력사 지원에 쓰겠다. 예. 근데 이제 용어는 투자라고 했습니다. 뭐 배분 이런 말을 쓰진 않았고 상생 투자를 하겠다. 1년에 1조씩 총 5년이니까 5조. 그래서 산업재해기금, 2, 3차 중소협력사 지원, 뭐 AI 인재 산학협력 이런 데 쓰겠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도 김용 장관이 큰 뜻을 꺾지 않은 거 보면 요거는 좀 부족하다고 보내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하여튼 의지가 강하다. 네, 굉장히 노동부 의지가 장관의. 강하고요. 뭐 참고로 그 그냥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이런 수준 아니다. 예 그리고 그 장관 발언 이후에 청와대에서도 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예. 보통 김용범 정책실장이 저번에 국민배당 때는 막 블룸버그에 정정 보도도 청구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청와대가. 근데 예. 이번에는 뭔가 조율이 된 것 같은 분위기예요. 고용부 장관이 말하는 토론회는 열렸으면 좋겠고 사회적으로 한번 대화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와. 어느 정도 청와대하고 조율된 톤으로 얘기를 하는 오히려 거죠. 산업부 장관이 살짝 왕따되는 느낌이네요. 그럼. 그 분위기 파악 못하고 얘기한 저 만약에 그런 분위기라면 지난번에 김용범 그 정책실장 얘기도 약간 이렇게 일맥상통한 얘기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건 편하게 말씀하는 건데 그냥 어떤 개별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좀 기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정확히 해야 될 게 김용봉 정책실장이 얘기한 건 세금이 더 많이 거치면 그걸로 뭐 초과세수를 어떤 국부펀드 같은데 뭐 활용한다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이익 자체를 건드리자는 그런 논리는 아니었다라는 게 예. 청와대의 해명이었고 예. 요 고용노동부 장관 얘기는 조금 결은 달라요. 이익 자체를 건드리겠다는 얘기죠. 있고 기어가 전자회사 혼자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혼자 한 게 아니지 않느냐는 논리니까 조금 결은 다른데 하여튼 기류는 전반적으로 뭔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노동부 장관이 하고 싶은 게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성과급을 삼성전자 직원들이 나눠 갔듯이 그 돈을 그냥 우리도 나눠줘.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설마 그러지 아니겠지. 그럼 뭐 뒤쪽에 요약하면 그 얘기죠. 그거 말고 다른 얘기. 다른 얘기긴 게 있어요?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럼 이거부터 할까요?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토론회 제목까지 정했잖아요. 예. 얼마나 준비 많이 해왔겠어요.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을 위한 토론회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예. 그건 스웨덴에서 했던 사례거든요. 사회 연대 임금이라는 게 아마 요걸 예. 보시면 지금 안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뭘 하자는 건지 변형된 형태이긴 하겠지만 뭔가 뭘 하고 싶어하는 건지를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왔는데요. 사회연대 임금은 조금 줄이면 연대 임금제인데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지분 능력과 관계없이 예.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조립이다 그러면 좀 큰 대기업이든 중소업체든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이란 게 뭐 비슷한이라는 뜻도 될 수 있는데요. 예. 그런 노동자라면 비슷한 임금을 받도록 고임금자는 임금 상승률을 좀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는 좀 중소기업이 되겠죠. 임금 상승률을 높이는 그런 걸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싶은데 지금 1930년대 스웨덴의 3인당 정권 시절에 예. 전국 단위 노사, 경총하고 우리로 치면 한국노총, 민노총 합친 노총하고 완전 중앙에서 그 합의를 하게 됩니다. 예. 이런 걸 한번 해보자. 근데 바로는 안 됐고요. 실제로 적용한 건 한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적용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면 이런 겁니다. 요 표를 보시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예. A 기업은 기술이 있든지 자본이 있든지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을 많이 벌고 종업보다 부가가치가 높아요. 예. 그래서 월급도 사실은 높죠. 예. 근데 C 기업은 기업도 작고 자본도 작고 기술도 작아서 중소업체라서 월급이 낮죠. 예. 그런데 월급이 높은 대기업 임금은 임금 상승률을 자제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 남은 돈 있잖아요. 남은 돈은 뭐 이윤 공유세 내진 부담금으로 걷고 이쪽 중소기업 쪽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올려줘라고 그러는데 일단 그 보조금을 받아서 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그런 거였어요. 정부가 중간에 네. 아. 이런 형태의 어떤 금방 보면 딱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튼 논리로는 이런 제도를 고안해가지고 저거는 기업이 낸 게 아니라 대기업 근로자들이 자기 쌈짓돈 털어서 돈 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대기업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깎고 네. 그렇게 모은 돈을 대기업이 정부에 내면 그걸 임금 낮은 소기업 근로자들한테 줬다는 거니까 야. 우리한테 적용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로자들이 받은 성과급을 중소기업들이나 협력업체한테 나눠주면 되겠네. 딱. 그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네요. 그렇게 좀 옛날이긴 하지만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 20여 년 정도 작동을 했던 스웨덴에서 실제로 작동을 했던 다만 이제 80년대 후반부에는 작동을 안 했는데요. 예. 보면은 전제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1938년에 전국 단위 노사 그냥 개별 기업 노사가 아니고 전국 단위 경총하고 노총하고 살트셰바덴 협약이라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야, 이런 취지의 제도를 한번 해보자라는 근데 바로는 안 됐던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 큰 합의를 했던 거고 예. 이게 이제 뭐 우리로 치면 경사노위 비슷한 그런 자율 합의였습니다. 뭐 억지로 한 합의는 아니었는데 근데 물론 뭐 진짜 자율이었어요. 저서에 따르면 정부가 3인당이 뭐 발렌베리 그룹을 야. 압박하고 뭐 그랬다는 예. 말이 있는데 예. 스웨덴의 재벌 그룹 뭐 하여튼 겉으로 보기에는 하여튼 노사 자율로 이런 협약을 맺었던 거죠. 그리고 제도 설계를 10수년간 해가지고 50년대부터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한 50년대, 60년대까지는 잘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중에 한 80년대부터는 대기업 노동자들은 불만이 쌓이고요. 그렇겠죠. 당연히. 우리 임금 왜 이렇게 성과에 비해서 안 오르지? 뭐 당연히 그렇게 합의를 한 거니까 안 오른 거였는데 네. 그런 불만이 쌓이고 또 요거는 다른 건데 대기업 노동자들이 아낀 임금이 이쪽으로 다 안 가면서 예. 대기업의 어떤 초과 이익이 주주들한테 많이 가고 자본가한테 이익이 된다라는 비판도 나왔어요. 잘 연결이 안 되면 괜히 임금만 낮췄다. 네, 임금만 낮추는 결과 비슷하게 돼서 그때 보면 요거를 설명드릴까요? 그때 이제 스웨덴은 뭐 대부분 30% 이상이 발렌베리 그룹 소유니까 예. 일렉트로룩스나 뭐 사브, 에릭슨 다 발렌베리 그룹 소속인데 예. 반발이 커졌고요. 그때 1980년대 후반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초유의 그건데 어떤 그 대기업의 이윤을 노동자 기금으로 빼서 아예. 예, 그 기금이 주식을 매입해서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예. 그건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경총에서 반발을 해가지고 스웨덴 깨졌습니다. 경총이. 예, 그래서 스웨덴 경총이 반발해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중앙 단위의 교섭이 붕괴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디자인한 연대임금제가 좀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폐지의 수순으로 갔고요. 예. 다만 지금도 송지연 에딘버러 대학 교수는
연대 임금의 어떤 상징적인 지표 정도는 있다. 특히 블루칼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산별 협상 임금률 정도는 기준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 예. 화이트 칼라는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웨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스웨덴은 그 합의가 된 연대 임금 하기로 합의된 이후에는 이른바 대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법인세 말고 추가로 연대 임금을 위한 세금을 따로 또 냈겠네요. 네. 계속 네. 매년. 네. 그때 스웨덴이 좀 호황이었다고 해요. 50년대, 60년대. 그래서 갔던 건데 1990년대 금융위기가 옵니다. 스웨덴에서. 그래서 완전히 이런 연대임금 쪽은 붕괴가 됐다라는 게 우리나라 한국 경총의 설명이고 또 웬만한 논문들의 설명입니다. 채팅창에서는 그래서 스웨덴이 잘 됐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그거는 각자 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취재할 게 많아서요. 다 알려드리지는 못합니다. 그죠? 예.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잘- 스웨덴이. 90년대 일단 뭐- 연대임금제는 이제 폐지가 됐고요. 관련 예. 제도나 입법이. 지금 2% 말씀하시니까 요즘 기사 한번 볼까요? 요거 월스트리트저널 요즘 기사인데 스웨덴이 2022년에 정권 교체가 됐어요. 네. 3인당이 50년 이상 집권을 하다가 중도 우파가 집권을 해가지고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제목이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자본주의 변혁이 스웨덴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스웨덴에서 임금 차이도 꽤 나고 예. 흔히 말하는 공공부문 복지 지출이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 국가 옛날의 스웨덴이 아니네. 스웨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다시 기사에 또 보면 스웨덴은 성장률이 2%가 넘고 유럽에서 2% 넘으면 꽤 예. 높은 성장률이죠. 그리고 복지 지출도 여기 보면 아 그러네. 핀란드나 많이 독일이나 낮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심지어 일본보다도 복지 지출이 적어요. GDP 대비 복지 지출이. 그래서 되게 자본주의적으로 스웨덴은 지금 나아가고 있다. 예. 이게 현 버전이긴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어떤 옛날 제도, 1950년대, 80년대에 작동했던 임금 제도를 지금 좀 응용해 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스웨덴은 이런 상태다. 적으로는 이랬고 지금은 조금 자본주의 쪽으로 오히려 좀 변혁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저건 하여튼 저런 걸 한번 우리도 해보자는 걸 토론해 보자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근데 스웨덴도 되게 예전에 했던 거고 그렇게 막 역사적으로는 성공했던 모델도 아니고 그 예를 이해관계자도 엄청 반대할 텐데. 근데 저걸 한다 치더라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지금 삼성 하이닉스 두 회사만 돈 저렇게 벌지 다른 회사들은 안 그런데 네. 그럼 삼성 하이닉스만 더 내서 삼성 하이닉스 협력업체한테만 주는 겁니까? 지금 기여- 취지는 약간 그런 얘기를 예, 하고 싶은 것 기여라는 같다. 측면에서 뭐 하청업체 위주로 좀 생각할 것 같긴 합니다. 협력사 위주로. 그게 사회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럼 현대차 하청업체는 뭐 우리 국가가 돌볼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왜? 그러니까 스웨덴은 야 이거 전반적으로 그럼 우리 나라 전체를 좀 이렇게 평준화된 임금을 좀 만들어 보자.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장점도 것 같네. 있고 단점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어찌어찌 한 거라면 스웨덴의 모든 대기업이 돈 내고 모든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다 이런 혜택을 골고루 받는 거잖아요. 뭐 제도 설계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지금 이건? 초과이익이라는 단어가 좀 조심스러운데 이익이 많지 않은 기업은 2% 걱정대로 뭐 더 낼 게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스웨덴산 이거를 여기다 적용시키려고 하면 그러니까 하려고 봐도 약간 실무적으로 컨셉이 자꾸 부딪힐 것 같긴 한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컨셉이 좋더라도 네. 그리고 원래 순서는 앞쪽에 있었는데 예. 우리가 이 논의를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초과이익 그거 뭔가 예전에 들어본 것 있었어요. 같은데라는 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정운찬. 네. 지금 2011년도에 사실은 거의 비슷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MB 정부 때 아닙니까 저 때가? 이명박 전 대통령 4년째 되게 정도 의외였어 저거. 4년차 정도의 2011년이었고요. 2011년에 정운찬 그때 당시에 동반성장위원장이 네. 이 이익공유제라는 명칭으로 이걸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뭐
반도체 초과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대기업들이 어떤 세제 지원을 받고 납품 단가를 후려쳐서 너무 많은 조 단위의 이익을 거둔다. 그래서 그걸 좀 나누자라고 동반선장위원장이 주장을 했고요. 그때 그 이건희 회장이 그때는 이제 생전인데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그때 뭐 워딩은 되게 셉니다. 보면 이익공유제라는 말은 내가 경제학 공부했지만 들어보지 못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 얘기인지 공산주의 국가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되게 예. 세게 라이브로 이제 얘기를 해서 보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논쟁이 처음은 아니다. 그래서 특히 경영계나 경제계에서 말하는 게 어디서부터가 초과 이익이라고 누가 규정할 거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게 2년 호황, 2년 불황이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은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은 하지만 언제 다운턴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여기까지는 충분한 초과 이익이야 그러면서 나누자고 하기가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채팅창에서 했던 의견 중에 하나가 초과 이익을 나누면 그러면 이익이 모자라면 메워도 주냐 그럼. 아까 그게- 적자 나면 뭐 정부가 공적으로 바로 넣을 거냐라는 거하고 똑같은. 근데 저 대목에서 저 당시에 정운찬 전 총리가 하던 한 말 중에 그거 자본주의 냉정한 자본주의 아닌 거 맞는데 삼성이 커오던 성장한 비결에도 그거 자본주의 원칙 무시하고 정부가 대놓고 지원해서 큰 거야 니들도. 네. 그러니까 나누는 것도 자본주의 원칙 무시하고 나눌 수도 있는 거야 라는 얘기였잖아요. 삼성도 비시장적 정책에 비자본주의적 정책에 의해서 성장한 기업이다. 그런 네, 뭐 그러니까 니들이 번 돈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만 번 돈이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왜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까? 말 되는데 당신들이 번 돈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번 돈이 아니야. 그러니 내 나이 친구들아 그 얘기한 걸로 해석이 되는데 네. 그것도 뭐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나라에 무슨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했다고 이제 와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네.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고 대놓고 지원해주고 해서 우리 옛날에 WTO가 세상의 기준일 때는 맨날 혼났잖아요. 네. 한국 저거 그래서 일본, 한국, 중국이 대표적인 정부가 대놓고 밀어줘서 경제 성장한 나라. 그렇지. 뭐 그러니 그거 뭐 그게 자본주의 룰이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도 맞다고 해야 되지는 않아요? 자꾸 뭐. 이랬다 저랬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 그런 측면도 있죠.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네. 그래서 당시에 그럼 어떻게? 근데 그 당시에는 근데 저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그냥 그러다 말지 않았어요? 그게 왜 아까 어떻게 끝났죠?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안도표하고도 조금 말씀을 나눴지만 예. 그때가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났고 예. 어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익이 있으니까 이 정도인데 그때만 해도 막 없는 걸 짜내던 시기라서 예.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어.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그냥 성과 공유제 정도로 하자. 성과 공유제는 이익 공유제하고 다른 게 어떤 하청업체나 협력사가 이런 식의 원가 절감을 하면 대기업이 요만큼 그 측정을 해서 더 상생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라는 성과 공유제. 그 정도로 그것도 자율, 강제는 아니고 예. 그렇게 하자라고 그때 당시 부처 명칭은 지식경제부였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정리를 좀 했어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참작해서 알아서 잘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너무 반발이 컸거든요. 지금 지났으니까 뭐 이 정도 기사로 소개하는 거지. 예. 막 재계에서 기자회견 막 난리였어요. 별도로 열고 난리가 아, 났었거든요. 난리였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보다 더 지금보다 더 강하게 그때 기사들 보면 예. 그리고 안대표께서는 그때 출입하셨다고. 저 그때 저거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기자회견 때 제가 갔었거든요. 아예 위원회 이름이 동반성장위원회였어요. 위원회였어요. 그래서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 기자회견에 갔어. 근데 기자회견에서 나눠준 자료가 정운찬 당시 위원장이 저 설명하는데 분명히 자료에는 저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기자회견장에서 그 단어를 안 하더라고. 예. 그래서 뭐 아이디어로만 뭐 제시한 건가 보다. 누가 봐도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게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당시에 있는 기자들은 좀 무시하는 분위기였어. 근데 그 다음 날 현장에 안 온 기자들이 그걸 자료만 보고 일면에다 쓴 거야. 초과이익 공유제 실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다음 날. 근데 자료에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본의 아니게 그 이슈가 그냥 전국적인 이슈가 돼버렸어. 당시에. 그래서 저는 아직도 진짜 저게 완전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걸까?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러면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세게 했어야 되잖아요.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 근데 어쨌든 기사에 나오고 막 재계에서 난리 나고 이게 뭐 자본주의냐 아니냐 막 하여튼 생쇼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 부처 왕년에 지식경제 잘 나가던 기자였다. 그 얘기예요. 나 왕년에 취재 좀 했던 기자였어. 조금 전까지 했던 말은 그렇게 요약됩니다. 네, 재계 출입 지식경제부 출입으로서 아마 내가 현장 지금 언더스탠딩 하느라고 이 프로 옆에서 지금 뭐 맨날 진행이나 하고 좀 그러고 있지만 나 왕년에 잘 나가는 기자였다. 정은찬? 내가 그냥 전화하면 전화 받는 분이었다. 그 얘기죠? 네.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지금보다 예, 훨씬 큰 반발. 예. 그래서 성과공유제로 약간 정부에서 좀 다운턴에서 톤을 낮춰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성과공유제는 그냥 자율로 하는 걸로 했고 뜻은 하여튼 협력사가 어떤 원가 절감이나 기술 개발에 과제를 내고 예. 대기업이 그걸 수용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좀 측정 가능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좀 쉐어하자라는 그런 의미의 자율적인 성과 공유제는 그때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중소벤처부에서 자율적으로 그걸 지원하고 있다고는 해요. 근데 뭐 강제나 법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저게 성과 공유가 안 되는 게 협력 업체 납품을 한다는 이유로 에브리 업체가 다 받아야 된다. 그건 이상하잖아요. 예. 그냥 운 좋게 누구는 LG에다 납품하기 시작했고 누구는 삼성에다 납품하기 시작했을 텐데 운 좋게 운 나쁘게 거기에 따라서 운 좋은 놈은 막 돈이 쏟아지고 LG전자라는 이유로 돈을 못 벌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 다만 이제 경쟁력 있는 훌륭한 중소기업인데 성과를 제대로 배분 못 받으면 그건 억울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니 그건 나눠주자가 우리가 공통된 취지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실력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른 데서는 못할 걸 해야 실력 있지. 그렇죠. 그 실력이 그거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하면 그게 아무리 훌륭하고 좋고 잘하고 맛있는 거라도 그거는 실력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데서는 못하는 걸 내가 해내면 거기 중소기업은 성과를 배분해달라고 얘기 안 해도 배분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거기밖에는 못 만드는데 네. 그럼 뭐 100만 원에 납품하면 100만 원에 납품하고 200만 원 달라면 200만 원 줘야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가격 협상 과정에서 충분한 보상을 다 받는다고요. 지금 메모리 가격 올라가는 거 봐요. 이게 다 보상 받는 거지. 누가 지금 뭐 전 세계 기업이 모여서 열심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메모리 만드는데 우리 동반 성장하자고 해서 지금 가격 올려준 겁니까? 그러니 이건 성과를 공유 못 받고 있다는 건 그냥 실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무슨 예외가 있어요? 실력은 넘치는데 성과를 공유 못 받은 기업 있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가 확인하고 만약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촛불 시위 시작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촛불 시위겠는데 왜 갑자기? 아니, 중요한 문제니까.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진짜 중요한 문제니까 해야 된다. 네. 맞는 말이네. 성과는 곧 경쟁력은 곧 반영될 그게 것이다. 이미 다 반영되고 있는데 뭘 또 나누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혹시라도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얘기. 그걸로 세금으로 걷어가서 이런저런 세금으로 돈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걸로 다시 또 이렇게 또 분배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분배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세금을 올릴 수는 있겠죠. 그럼. 뭐 예를 들면 그런 장치들은 있는 거지. 저렇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 물론 있을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진짜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대가가 너무 박하다. 그거 느낄 수 있어요. 그거 우리도 매일 느끼잖아요. 우리 진짜 유튜브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나 열심히 하죠. 나 진짜 아니 열심히 해. 나이 합치면 100원짜리 된 사람들 셋이 나름 다 좋은 대학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 진짜 열심히 취재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쁜 강아지 데려다 놓고 깽 뭐 하면 그냥 조회수 150만 개 나오고. 그래 강아지
이거 하고 그냥 끝나. 이쁜 강아지가 깨갱하면 150만 뷰가 나오고 이건 뭐 백종원 기자가 뭐 밤새 취재해서 와도 뭐 10만 뷰도 안 나오는 이런 더러운 세상. 이거 되게 불공평하고 이거는 진짜 유튜브 수익을 뭔가 좀 다르게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저희도 매일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아지가 깨갱하는 게 훨씬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고 백종원 기자가 밤새도록 취재해온 거는 뭐 그냥 네가 뭐 밤을 샜으면 샌 거지 뭐 원래 그런 거니까 세상은 받아들여야지 어떡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억울하긴 하네. 예,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이걸 풀어갈 것인가 이제 뭐 좀 결론 부분으로 가면 어떻게 하면 어쨌든 돼요? 27일 날 삼성이 이제 슬라이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연 1조씩 5년간 5조를 상생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삼성이 예. 야 그래도 눈치 좀 보였나 보다. 예, 이렇게 노사가 합의한 겁니다. 네. 회사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장관은 뭔가 새로운 모델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정부도 청와대도 막지 않는 걸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한국노총에 물어봤더니 일단 상생기금을 이제 자율에 맡기니까 좀 너무 규모가 작은데 예. 물론 뭐 이것도 자율로 해야겠지만 경사노위 같은 데서 좀 체계적으로 기금을 조금 더 규모를 키우는 걸 논의하면 어떠냐. 그런 논의에는 우린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요거는 뭐 맨날 나오는 단골일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업이나 현대차나 상생기금을 좀 내놓으면 세금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게 어떠냐. 뭐 단골로 맨날 나오는 얘기인데 무슨 세금 인센티브 얼마 줄 건데 100억 내놓으면 세금 인센티브 얼마 줄 저게 건데 무슨 말이에요? 저게? 진짜 뭐 법인세 감면이든 뭐 아이디어 없으면 없다고 합시다. 저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생 저게? 협약을 맺은 데는 세금 좀 깎아줄게. 근데 협약을 맺은 데라고 하기는 너무 막연하고 어떤 출연금이나 기금의 규모에 따라서 뭐 세금을 약간 그러니까 기금 100억 내면 세금 1억 깎아줄 거면 그게 그냥 99억 내라는 얘기지.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여튼 저 언론계에서 함께 얘기한 거 보니까 어딘가에서 기사에서 저런 게 나왔었나 보네. 그리고 또 다양한 방안이 얘기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노동계에서는 하여튼 뭐 스웨덴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금을 좀 더 많이 좀 내놔서 그게 실질적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저 있는 어떻게 할 거냐? 예. 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는 어쨌든 초과이익이란 단어 너무 무리다. 사회 경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용어를 쓰니까 논의가 못 나가지 않냐. 그래서 초과이익 용어는 빼고 산업 생태계 성장 뭐 이런 정도 명칭으로 경사노위에서 얘기해 나가자.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는 있다. 뭐 얘기도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다만 초과이익이란 모호한 개념은 빼자라고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야 이번에 성과금 논란이 뜨겁긴 뜨거웠던 그랬잖아요. 모양이. 제가 보기에는 뭐 저렇게 되더라도 뭐 아젠다야 뭐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하니까 뭐 다양하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정서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우려할 정도의 수준이 될까요? 그냥 뭐 이런 의견도 좀 혹시 생각해 보실래요? 한번 했다가 정 안 받아들여지면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안 대표 말씀처럼 옛날에 2011년도에는 자율로 그냥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사회적 토론을 하고 자율로 결국 한 건데 이번엔 어떨지는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날지. 참.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큰 게 진짜 니들 혼자 큰 거냐? 네. 아니면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투입된 거냐? 부당까지는 몰라도 집중적으로 투입된 결과냐? 그게 저도 그건 궁금해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금의 반도체가 있기까지 뭐 기업에서도 엄청 노력했겠죠. 근데 진짜로 좀 이렇게까지 해줬어? 그런 느낌이 있는 지원을 많이 해줬나요? 네, 근데 뭐 그게 보기에 따라 다른데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중흥시키겠다고 세제 지원을 많이 신설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작년에 K칩스법이라고 예. 세액 공제를 원래 기본 15% 공제에다가 3년간 누적한 거에 10%를 더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예.
미국이 자꾸 반도체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늘리니까 K-칩스법 그래서 작년 초인가 통과시켰는데 예. 2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거든요. R&D 반도체 R&D 시설 투자금? 투자, 반도체 투자에 세금 나오는 거에 20%는 깎아주는 거예요. 예. 세액 공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지원하긴 했어요. 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뭐 지원을 안 했다고 하긴 그렇죠. 반도체를 딱 특정해서 아니 네, 아니 반도체를 아니죠. 특정해서 그러니까 했죠. 모든 KT. 다른 업종도 R&D에 관한 한 세액공제 제도가 있죠. 예. 있죠. 그거는 근데 참 이게 지원했다고만 볼 수도 없는 게 그렇게 해야 R&D가 더 잘 되고 그래야 부가가치 높은 제품도 만들어지며 그래야 수출도 잘 되고 수출이 잘 돼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우리 모두 행복하다는 차원이니까 정부가 그 지원을 하는 게 나쁘냐? 또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금 깎아준 건 맞잖아요. 마이크론은 안 깎아주는 세금, 삼성전자는 깎아준 게 맞잖아요. 그 돈으로 더 열심히 연구개발하는데 썼을 테니까. 그게 그럼 정부의 기여분이 없냐? 하면 또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있긴 있는 거네 조금. 그래서 2%가 사실은 10년 전부터 아무도 남들이 아무도 뭐라고 안 할 때 정부가 R&D 지원을 하든 무슨 지원을 하든 지원을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그냥 무조건 입 벌려 하고 앵기지 말고 정부가 R&D 거를 하시면 이렇게 세액 공제 지원을 하겠습니다. 요거 싫으신 분은 받지 마시고 좋은 분들은 받으시면 받으신 혜택을 어떤 식으로든지 지분화해서 조금씩 가져간다. 정부가 그 대가로 지분을 가져가죠. 현금 내란 말 안 한다. 정부가 지분을 가져서 그거 가지고 그럼 우리 저 경영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걸 걱정하면 우선주 내놔. 우리는 정부는 나중에 이게 잘 돼서 돈을 벌면 그 배당은 가져가야 되겠어. 그런데 야 정부가 우리 안 그래도 R&D 하는데 충분히 있어요. 주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 혜택 안 받으시면 돼요. 아니야 우리는 나중에 이익을 정부와 공유하더라도 당장 지금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맞바꾸라고 매번 그렇게 무슨 제도만 만들어서 세금 퍼주고 나중에 돈 벌고 나면 손 벌리고 욕먹고 그러지 말고 지원할 때 처음부터 적절하게 합의를 해서 이 정도 지원할게 이 정도 지분 내놔. 아니 강제도 아니고 싫으면 말고 그렇게 해서 받은 후에 그게 돈이 되면 지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지분 팔아서 상생을 하든 뭐 근로자한테 나눠주든 뭐 무슨 기금을 만드든 그 정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예. 깔끔한 방법이 있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 내가 이거 나누자고 할 때는 세상에 그거 나누는 나라가 어딨냐 왜 너는 정책의 개념이 없다 2%뭐 별 얘기 다 하셨죠. 아 그래요? 하여튼 나는 너무 멀리 내다봐서 탈이다라고 스스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진짜 난 그래도 스스로 이건 난 고쳐야 돼. 항상 이렇게 한 2m만 내다보면 될 걸 2km를 내다보는 바람에 항상 이렇게 앞 좀 보고 다녀 이런 얘기 듣는다. 그러게요. 이건 뭐 하여튼 오늘의 주제는 솔직히 막 이렇게 토론거리라고 보기에는 좀 약한. 그런데 정부가 너무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어서 약간 걱정돼요. 네, 하여튼 이달 내로는 그 토론회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네. 거기서 또 정부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잘하자. 이게 뭐냐 이게. 정리가 되겠죠 또. 정리가 될 아니 우리가 거니까. 정리해줘야지 안 그러면 정리 안 돼요. 안 돼? 안 돼. 이건 그냥 안 하는 걸로 정리하죠. 안 하는 걸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진도 나간 데도 없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백종원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분야의 권위자들. 언더스탠딩 전문가 네트워크. 어느 산업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이 잘하는 걸 해야 된다. 그 기업... 가장 깊은 통찰을 당신의 현장으로 연결합니다. 트리키에가 제가 많이 쓰는 편이에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말이 통했을 거예요. 검증된 전문가, 완벽한 매칭, 강연과 교육이 필요한 모든 순간. 강연 교육 문의는 언더스탠딩